위스콘신의 한 묘지에서 장례식 도중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여러 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고등학생이 총기 난사를 벌일 공범을 모집하려다 체포됐습니다. 오늘 오전 LA 한인타운에서도 경찰이 총이 든 남성을 총격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원숭이 두창 첫 의심 사례가 나왔습니다. 뉴욕시에서도 2명이 추가로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악관이 내일부터 5살 미만 어린이용 백신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학생들이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마약 복용 사례를 확인했다며 학부모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마약을 복용한 학생 3명 중 1명은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위스콘신주의 한 묘지에서 장례식 도중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고등학생이 총기 난사를 벌일 공범을 모집하다 체포됐습니다. 첫 소식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위스콘신주 라신에 있는 그레이스랜드 공동묘지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격은 다손테일 엘 킹의 장례식 도중 발생했습니다. 올해 37살인 킹은 지난달 20일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망가다 추격하던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고 오늘 가족들과 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례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총격에 의한 피해자가 5명일 가능성이 있다고만 설명하면서 정확한 숫자나 상태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부상자 중 일부는 킹의 가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20-30발의 총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총격범은 체포되지 않고 있으며 경찰은 장례식장 인근 도로를 막고 주민들에게 묘지 근처에서 대피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묘지 인근에 위치한 올세인트 병원도 일부 폐쇄됐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총기 난사 계획을 세우고 공범 학생들을 모집하던 16살 고교생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버클리 경찰은 버클리 고등학교를 겨냥해 총기 난사를 모의한 혐의로 16살 소년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체포된 고교생이 총기 난사는 물론 폭탄 공격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학생의 집에선 폭발물과 소총 부품, 칼, 무기 제조에 이용할 수 있는 물건 등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폭발물 재료 소지 혐의와 함께 사람을 죽이거나 큰 피해를 입힐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학생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위기 대응팀을 통해 고교생의 정신 상태를 감정하는 등 정신치료도 준비했습니다. 버클리 통합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제보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어제 오클라호마주의 한 병원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은 범인이 스스로 통증에 앙심을 품고 의사를 살해하기 위해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오늘 발표한 사건 경위를 보면 총격범 마이클 루이스는 허리 수술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의사가 수술을 잘못했다며 앙심을 품고 의사를 살해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총격범 루이스는 사건 당일 AR-15 반자동 소총을 합법적으로 구매한 뒤 병원을 찾아가 자신을 치료했던 정형외과 의사 프레스턴 필립스에게 총을 쐈습니다. 이 총격으로 필립스와 다른 의사 1명, 병원 접수창구 직원과 환자 등 4명이 숨졌고 범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의사를 공격 목표로 삼았다는 범인의 편지를 확보했다며 범인은 필립스를 비롯해 자신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도 오늘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무장 남성과 대치하다 결국 용의자를 사살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7분경 한인타운에 권총을 든 위험한 인물이 있다는 911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팔가와 베란도의 한 상가몰 주차장에서 문제의 남성을 발견하고 대치했습니다. 6명 신경이 다 총 꺼내갖고 서스펙트에 가갖고 총 내려놓으라 그랬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no response.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승경 한 명이
네, 쌌어요. 목격자들 증언에 따르면 최소 한 발 이상의 총격이 가해졌고 남성은 가슴 부위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이후 경찰이 쓰러진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남성은 결국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현장에 커맨드 포스트를 세우고 팔가와 베렌도 일대를 폴리스 라인으로 두르며 주변을 통제했습니다. We'll be looking at video and trying to identify, or Force Investigation Division will be looking at identifying any further persons. 이번 사건으로 다행히 인근 상인이나 주민들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낮에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발생한 총격에 많은 사람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쪽이 조금 사람들도 많이 안 걸어 다니고 이 아파트들 많은데 좀 위험합니다, 이쪽이. 숨진 남성은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히스패닉으로 대치 중에 교전이 이뤄졌는지 경관이 남성에게 총격을 가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출동 신고 이전에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총기 참사와 관련해 의회에 총기 규제법 통과 촉구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연설을 통해 너무나 많은 곳이 대학살 현장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무언가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구매 시 범죄 전력과 정신보건 문제를 확인하고 위험인물의 총기 소지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도 21살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원숭이 두창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에서도 첫 감염 의심 사례가 나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주민 한 명이 원숭이 두창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심 환자는 현재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최근 다녀온 여행에서 원숭이 두창 환자와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감염 의심 환자는 경미한 증세를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입원이 아닌 격리 중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원숭이 두창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발진 부위는 의복으로 가려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 밀접한 접촉을 피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원숭이 두창 추가 감염자 2명이 확인됐습니다. 관련 소식 제휴사 뉴욕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어제 뉴욕시에서 2명이 추가로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현재까지 감염자는 총 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국 측은 감염자를 모니터링하고 접촉자 추적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독감과 유사한 증상과 함께 농포, 림프절 종창과 발진 등을 주요 증상으로 합니다. 환자 10명 중 1명 정도에게 치명적일 수 있고 어린이의 경우 치명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스 클루즈 WHO 유럽 사무소 소장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제 여행과 축제 규제를 해제하는 가운데 원숭이 두창이 빠르게 확산했다며 여름철 유럽과 다른 지역에서 추가 전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앞으로 몇 달 동안 계획된 여러 축제와 대규모 파티가 원숭이 두창 전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클루즈 소장은 현재까지 보고된 발병 사례를 보면 원숭이 두창이 대체로 성관계를 통해 전파되고 있으며 주로 동성과 성관계를 갖는 남성들의 감염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현재로서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방역 조처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바이러스 확산을 완벽하게 억제할 수 있을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비풍토병 지역 30여 개국에서 550건 이상의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7일 영국에서 감염 사례가 나온 이후 유럽과 미주, 중동, 호주 등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며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또 다른 글로벌 보건 위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희입니다.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5살 미만 어린이들도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게 될 전망입니다. 백악관은 내일부터 어린이용 백신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가 연방정부에 백신을 신청하면 이를 주정부별로 할당해 분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5살 미만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은 이르면 21일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5살 미만 어린이들은 그동안 백신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성인용 백신이 승인된 지 1년 반이 지나서야 어린이용 백신의 접종이 구체화되고 있는 겁니다. 연방정부는 5살 미만 어린이 전원이 접종받을 수 있는 1,800만 명분의 백신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국과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권고 시기에 따라 구체적인 접종일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마약을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학부모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학생들이 엑스터시 성분의 마약을 복용한 사례를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3명의 학생이 약을 섭취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약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 측은 해당 학생들의 연령과 성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약물 투여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엑스터시를 과다 복용한 학생은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학생이 위독한 상태에 놓여 있다며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응이 없거나 호흡이 느려진 학생을 발견한 경우 약물 과다 복용에 따른 것일 수 있다며 즉시 응급구조기관에 연락을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여성의 낙태권을 지지하는 여론이 50%를 넘어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갤럽이 지난 2일부터 20일 동안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가 낙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갤럽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던 1995년 56%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낙태를 반대한다는 응답은 39%로 이 역시 199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연방대법원이 임신 24주 이내에서는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것이라는 보도 이후 찬반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예비선거를 앞두고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 이번 오렌지 카운티 예비선거에 출마하는 한인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에 도전하는 박영선 후보를 비롯해 가주 하워드 의원에 도전하는 유수연 후보, 그리고 가주 판사직에 도전하는 제시카 차 후보 등은 이 자리에서 한인들의 소중한 한 표를 당부했습니다. 한인 정치인들이 나오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투표가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후보들은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는 지역사회 치안 문제도 선거 참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시안 혐오 범죄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아시아계들의 활발한 법정 진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o it's important that we have judges that not only reflect our community, because we only have 7 Asian judges out of 150. That's not even 10%. 한인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위해 봉사자들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한인들의 투표를 돕기 위한 준비도 마쳤습니다. 투표장에 모시고 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선거 용지 잃어버리신 분들 선거 용지 다시 얻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봉사자들이 거의 한 100명 정도가 움직이고 있어요. 한편 재선을 노리고 있는 미셸 박스틸과 영김 하원 의원은 현재 워싱턴 DC에 머물고 있고 사선에 도전하는 최석호 가주 하원 의원 역시 세크라멘토에 있어 오늘 자리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오렌지 카운티 한인 유권자의 10%인 5천여 명이 우편 투표를 마친 가운데 한인 후보들은 막바지 유세에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게티센터가 개관 25주년을 맞았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를 비롯한 여러 비영리 단체들은 게티센터와 함께 특별한 커뮤니티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게티센터 개관 25주년을 축하하는 커뮤니티 축제는 모두 10곳에서 열립니다. LA 한인타운도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축제 10곳 중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이 선정이 되었고요. 저희 KYCC가 리드 단체로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열리는 축제는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라디오 코리아 앞 잔디 광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화랑청소년재단의 난타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이어지며 먹거리와 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부스도 마련됩니다.
게티 센터가 보유한 유명 작품들도 이번 축제 기간 동안 소개됩니다. We're bringing to the festivals a digital presentation of the Getty's collection. Drawings, paintings, sculpture, medieval manuscripts. 이번 축제는 서로 다른 민족 간 화합을 도모하자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한인들뿐만이 사는 게 아니고 라티노 분들, 방글라데시 분들, 뭐 여러 타 민족들이 살기 때문에 그 다이버시티가 지금 그 좀 레프레젠테이션이 잘 되도록. 축제는 오는 11일 토요일과 12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지며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00일을 맞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화력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서방의 무기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사거리 80km의 중거리 로켓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은 새로 지원하는 로켓 시스템이 러시아의 무차별적 방사정포 공격을 방어하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웨덴도 우크라이나에 대함 미사일을 비롯해 소총과 대전차 무기 등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중거리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포함된 7억 달러 규모의 신규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독일도 최신형 방공 시스템 등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토와 미국은 이 같은 군사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협상력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 they are in the best possible decision or position when negotiations starts, because most wars, also most likely this war, will at some stage end at the negotiating table. 100일을 맞은 전쟁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언젠가 협상은 시작될 것이고 현재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 향후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고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선 양측 모두 돈바스에서의 승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협상 테이블에 함께 앉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 푸시에미실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산유국들이 증산 규모를 확대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에도 국제유가는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증산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현지 시각으로 2일 열린 회의에서 7월과 8월 하루 64만 8천 배럴의 원유를 증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기존보다 50%가량 많은 양으로 지금까지는 하루 43만 2천 배럴을 증산해왔습니다. 이번 증산 결정은 시장의 요구에 오펙 플러스가 답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들 산유국의 석유 장관들은 원유와 정제 제품 모두에서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시장의 중요성이 강조됐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산유국들은 회의에 앞서 대러시아 제재로 인한 러시아의 원유 생산 감소분을 메울 추가 증산을 논의했습니다. 로이터는 러시아 생산 감소분을 100만 배럴 상당으로 추산했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한 증산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동안 계속 증산을 요구해온 미국은 즉각 반기고 나섰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증산 여력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의 원유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도 국제유가는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1.4% 오른 배럴당 116달러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유국들의 추가 생산 여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는 데다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국무부가 2021년 종교 자유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신앙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가 2021년도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지속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침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가 거의 모든 종교 활동 참여자를 상대로 처형을 포함한 학대를 가하는 등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 겁니다. The government continues to execute, torture, arrest, and abuse individuals that are engaged in religious activity. And there's tens of thousands of political prisoners that are being held because of their religious beliefs. 미 국무부는 2001년부터 해마다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해왔습니다. 가장 최근 발표였던 지난해 11월의 경우 북한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 등 10개 나라가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은 물론 다수 종교 집단을 겨냥해 집단 학살과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Since April 2017, more than 1 million Uyghurs, ethnic Kazakhs, Kyrgyz, and others have been detained in internment camps in Xinjiang. 지난해 처음 특별 우려국에 지정된 러시아에 대해서도 미 국무부는 종교 자유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징역형이 부과되는 등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관련 보고서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이슬람 사원 신축을 둘러싼 갈등 같은 현안을 소개하면서 미 대사관 차원의 협력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